안녕하세요. 마미모입니다. 제 채널은 50대, 60대 6남매가 미국 주식 TQQQ에 투자하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저희 가족은 2024년도에 수익이 컸던 미국 주식 TQQQ 종목을 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오늘은 저희 가족이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활용하는 이유와 2024년도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절세했는지와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낮 계좌 잔고 기준으로 현재 저희 부부의 계좌 상태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복잡하게 주식 계좌를 왜 여러 개씩 활용할 이유가 있을까? 또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보고 있을 때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매도하면 진짜 절세가 될까? 또 증여 후 재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마미모의 가족은 정말로 고가에서 TQQQ를 재매수하고 있을까? 고가에 재매수한 미국 주식 TQQQ의 평균 단가를 마미모의 가족은 어떻게 낮춰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부터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해 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해 하실 수도 있지만 계좌를 나누어서 관리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 줄여서 예시로 들어볼게요. 첫째는 유동성 확보인데요.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을 써야 할 곳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장기 투자 계좌는 그대로 둔 채 다른 계좌에서만 매도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안정감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남편에게 증여하기 전에 미국 주식 TQQQ의 평균 단가가 34달러대였어요. 만약 이 계좌에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주식을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럼 평균 단가가 올라가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단 말이죠. 수익이 크고 낮은 평단가의 계좌를 따로 유지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면 그런 대로 즐기고요. 주가가 폭락해도 수익금이 줄어들긴 하지만 어쨌든 계좌상으로는 플러스 상태이므로 인내할 수 있는 심리적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기 매매와 장기 투자를 구분하기 위해서인데요. 장기 투자 계좌에서 단기 매매를 진행하면 장기 투자 목적의 주식 매수 단가와 단기 매매 목적의 매수 단가가 희석되는데요. 증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희 가족이 사용하는 KB증권의 경우는 주식을 매도하면 먼저 매수한 주식부터 팔리는 선입 선출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따라서 쌀 때 매수한 저가의 주식이 먼저 팔리게 된다면 의도치 않게 나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계좌를 따로 용도별로 분리해서 관리하게 되면 내가 의도한 목적대로 투자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절세한 내용을 공유해 볼게요. 2025년도부터는 해외 주식을 증여받으면 1년 동안 매도할 수 없는 2월과세 제도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2024년도 말 해외 주식 증여분까지는 배우자나 가족 등에게 주식을 증여 후 즉시 매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얻은 분들에게는 양도소득세의 22%를 절세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최고의 절세 방법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주식에 대한 2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2025년도 1월부터 증여한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해외 주식을 막론하고 증여받고 나서 1년 후에 매도해야만 이 2월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25년도 증여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의 주가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1년 후에만 매도할 수 있다면 무척이나 큰 리스크를 떠안고 버텨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 절세 활용은 쉽지 않게 된 셈이죠. 어쨌든 증여받은 수증자가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조세 회피 목적의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세무사님이 자문을 받았으므로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수증자가 매도한 주식은 수증자 명의로만 투자하거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꼼수 부릴 생각 하시는 분 계실까봐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사유로 저희 가족은 2024년도 말까지 최대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서 절세하는 전략을 사용했었어요. 마미모해는 남편에게 2024년 6월 17일에 1차로
2차로 증여했었고요. 3억 2천만 원 상당의 미국 주식 TQQQ로 증여 후 수중자인 남편 명의로 즉시 매도했고 1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어요. 2024년 12월 12일에 2차로 증여를 했었는데요. 남편에게 증여한 금액은 2억 1천만 원을 추가 증여하면서 역시나 남편 명의로 즉시 매도 후 1억 5천만 원을 수익 실현했어요. 1차, 2차 증여 후 매도해서 수익 실현 완료한 총 금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만약 배우자 증여를 통하지 않고 제 명의로 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였을지 대충 계산해 볼게요. 3억 2천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년간 250만 원 공제받고 나머지 3억 1,750만 원에 22%인 7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억 2천에서 본래는 7천만 원의 세금을 냈어야 하는데 이 돈을 안 내도 됐으니까 결국은 3억 2천만 원 수익 금액이 고스란히 다 남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당장은 나하고 관련 없는 일 같아도 미리미리 사전 지식을 쌓아 놓으면 그때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0년간 배우자가 한 6억 원까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고 증여 신고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요. 저는 혹시라도 훗날 자금 출처 조사나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지나고 나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성격인지라 증여 신고까지 세무사님을 통해서 완료해 놓았어요. 자, 이제 양도소득세 절세 때문에 본의 아니게 2024년도에 수익 실현해 버렸으니 장기 투자 계좌의 주식도 다 사라진 마미모의 부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 계좌 5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TQQQ 투자를 하면서 남편 명의로는 5개의 계좌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계좌들마다 운용 목적이 다르다 보니 전략도 조금씩 달라요. 때에 따라서는 A 계좌의 주식을 B 계좌로 옮겨서 사팔할 때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계좌와 두 번째 계좌를 한꺼번에 살펴볼 건데요. 이 계좌들은 남편이 증여받은 후에 즉시 매도 후 일부 재매수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일부 재매수해서 TQQQ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점일 때 재매수했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를 계속 낮춰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4848 초단타를 진행하면서도 일부 수량은 계좌에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일단 두 개 계좌 모두 현재 평균 매수 단가는 87달러대인데요. 아직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고요. 주가가 오르면 조금 덜어내주고 평단가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 물타기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개의 계좌에서는 단기 매매를 통해서 25년 1월 1일부터 25년 2월 21일까지 660만원 수익 실현했고요. 나머지 두 번째 계좌에서는 손절친 게 있어서 마이너스 손실 16만 8천원이 확정됐어요. 세 번째 계좌는 올해 3월 말경에 써야 할 돈이라서 아주 짧게 매매하는 계좌인데요. 말 그대로 4848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2월 21일까지 이 계좌의 수익 실현한 금액은 3,590만 원인데요. 이 계좌는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자금이 많아요. 다만 3월 말에 써야 할 돈이라서 더 이상은 투입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또 질문 들어올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양도소득세 22%는 어쩔 거냐고요? 2026년도 5월에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세금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 게 양도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는 거니까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살 필요 없어요. 다음은 네 번째 계좌인 배당금 재투자 계좌인데요. 이 계좌는 배당을 받을 때마다 당일에 주식을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15주를 보유 중이고요.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나에게 돈을 주더라는 느낌이라는 거죠. 어차피 받은 배당금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재매수해서 두는 거예요. 정말 귀엽고 값진 계좌죠. 다음은 다섯 번째 적립식 투자 계좌인데요. 이 계좌는 이제 막 시작한 적립식 계좌예요. 2025년 2월 21일부터 매월 100만원씩 적립식으로 매수할 계좌예요. 2026년 2월부터는 남편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적립식 투자로 이어갈 생각이에요. 여러 개의 계좌를 운영하면서 장기 투자, 단기 매매, 배당 재투자 계좌,
그리고 적립식 계좌까지 전략적으로 나누어서 따로 관리하는 게 참 좋은 방법임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어요. 이제 가난한 마미모의 계좌를 공개할 차례입니다. 2024년도에 배우자 증여를 진행하면서 남편에게 주식을 대부분 이전했기 때문에 제 명의로 된 계좌는 많지 않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운용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투자하면서 예기치 못한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올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1월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기존 주택의 마미모의 명의로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팔게 됐어요. 결국 마미모의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제 명의로 남아있던 미국 주식 TQQQ를 2024년도 11월 6일에 전부 수익 실현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해서 팔고 그 돈을 다시 증여자한테 되돌려 가져오면 국세청이 반환 조치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때문에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주식을 매도했고 양도소득세는 2025년 5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이런 용도로 마미모의 명의로 매도한 미국 주식 TQQQ의 수익 실현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이고요. 다른 거 다 생략하고 대충 22%를 계산해보면 약 2,600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를 2025년 5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마미모의 두 번째 계좌인데요. 이 계좌도 남편과 같은 개념이에요. 제 명의의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대출 갚는 데 사용했고 남은 돈으로 TQQQ가 많이 상승한 상태이지만 재매수했기 때문에 사팔사팔 하면서 짧은 매매로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물타기 매수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춰나갈 생각이고요. 향후에는 장기 투자 계좌로 전환될 계좌예요. 다음은 저희 배당금 재투자 계좌인데요. 배당을 받으면 주가에 신경 쓰지 않고 당일에 즉시 재투자하는 방식을 앞에서 설명드렸죠. 현재 계좌상 평가 잔고는 860만 원, 수익률은 59%인데요. 배당금으로 재투자했더니 배당금이 수익을 불러일으키고 그 수익금이 또 다른 돈을 벌어주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다음은 적립식 투자 계좌인데요. 2025년 2월 21일부터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매수할 계좌예요. 현재 평균 매수 단가는 91.16달러인데요. 적립식 투자에서는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매월 꾸준히 매수할 거니까요. 그리고 2027년부터 저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이 계좌를 활용해서 적립식으로 계속 추가 매수할 생각이에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는 걸 다시금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적립식 계좌도 어느 순간이 되면 금액이 커져 버려서 의미가 없어지지만 그땐 또 다른 전략을 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2024년도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서 절세한 내용과 저희 부부 계좌 현황을 공유드렸어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여러 개의 계좌를 나누어서 운용하면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24년도에 양도소득세 22% 약 7천만 원을 절세했으니 결국은 추가로 7천만 원을 벌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 또 증여 후 재매수를 통해 높아진 평균 매수 단가를 꾸준히 낮춰 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공유드렸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후 9개월 된 손자 계좌와 딸, 사위, 그리고 사돈 계좌까지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